안녕하세요. 대학을 4번 다닌 남자 시험 중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이의수능 국어 영역 과목 선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수능까지의 국어 영역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는 화법과 작문,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는 언어로 총 1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2부터 치르게 될 개편된 국어 영역에서는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제가 선택 과목입니다. 평가원이 제시한 예비 문항에 의하면 26점인 수학 선택 과목과는 다르게 국어 선택 과목에는 24점이 배치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화법과 작문이 혼합된 11문항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언어 5문항, 매체 6문항으로 구분된 11문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7 수능부터 20 수능까지 4개년의 화작과 언어 정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는 메가스터디의 채점 풀서비스 정답률을 가져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 정답률을 색깔별로 나타내 보았는데 정답률 80% 이상의 매우 쉬운 문항은 녹색으로, 정답률 70%대의 쉬운 문항은 노란색으로, 정답률 50%에서 60%대의 어려운 문항은 분홍색으로, 정답률 30%에서 40%대의 매우 어려운 문항은 빨간색으로 표기했으며 정답률 20%대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찍은 문항은 보라색으로 표기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화법과 작문의 정답률은 매우 높으며 언어의 정답률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자칫하면 삐끗할 수 있는 빨간 문항이 매년마다 배치되어 있으며 17 수능에는 정답률 29%의 무지막지한 문항도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그것도 국어에서 정답률 29%는 엄청난 난이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체감 난이도냐면 이 문제 어디서 한 번쯤 보셨죠? 수능 시험장에서 00년생들 멘탈 박살내버린 19 수능 31번입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평가원장과 수능 본부장 형님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문항인데 이 문항 정답률이 22%입니다. 오지선다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이 찍었다는 거죠. 이 문항과 7%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진모의가 아닌 수능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정답률이 나타나는 이유는 화법과 작문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지문을 읽고 정보를 추출하여 답을 추론해내는 과정이 용이한 반면 언어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생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문을 읽는 속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해도도 현저하게 떨어져 답을 추론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시험 중독 채널에서 진행한 화작과 언매의 픽률입니다. 제가 학고 유튜버라 1500명가량의 적은 표본밖에 추출할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의 픽률과 아주 큰 오차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화작과 언매가 66대 34로 약분하면 2대1가량의 픽률이 나왔습니다. 즉 수험생 3명 중 1명은 언매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위권의 픽률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똑같이 3명의 수험생 중 1명이 언매를 선택하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 제가 국어 1등급 모의고사 성적 및 학생증 인증이 된 표본 14명과 보이스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어 최상위권 학생들의 픽률은 언매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시험 중독이 진행한 표본 집단의 결과에 의하면 14명 중 언매를 선택하는 인원은 4.7명이 나와야 하지만 국어 1등급 최상위권 수험생 14명 중 10명이 언매를 픽하였으며 단 4명만 화작을 픽하였습니다. 거의 비율이 뒤바뀐 수준이죠. 언매를 픽한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공교롭게도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매를 픽한 10명 중 8명인 대다수가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도 1등급이었으며 일반고 전교 1등, 자사고 상위권 수험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학과 영어까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언어를 따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며 오히려 배경 지식으로 언어를 빠르게 해결하고 시간을 세이브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 문항에 의하면 매체가 어려운 글이 아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신문기사나 카톡 대화 등을 재구성한 내용으로 점점 길어지고 있는 화작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는 것도 작용하였죠. 그에 반해 화작을 픽한 국어 상위권 수험생 4명 중 수학, 영어까지 안정감이 있는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이들은 문법 공부 안 하고 화작해도 다 맞을 수 있고 검토까지 해도 시간이 남으며 심지어 고3 모고를 풀어봐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유년기의 다독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에 익숙한 분들이라 굳이 문법을 공부하면서까지 시간을 세이브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비교적 약점인 수학을 보완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선택 과목 만점 표준 점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평가원 형님들이 개발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공식이며 우수한 집단이 몰리는 과목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불리함을 그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를 더해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시험 중독이 모은 표본의 결과에 의하면 뒤에 더해지는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는 당연히 언매 집단이 소폭 높을 겁니다. 앞에 있는 변수가 문제인데
언어 자체의 난이도 특성상 화작보다는 정답률이 낮게 설정되지만 언매를 선호하는 상위권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언매의 정답률은 지금보다 소폭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0% 이상 차이 나는 정답률이 뒤집힐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상위권이 많다 해도 언매의 정답률은 화작의 정답률을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때문에 만점을 맞았을 경우 앞의 변수도 언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두 변수가 모두 언매의 손을 들어주니 만점일 경우 언매의 표점이 다소 높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럼 뱀픽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타 과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서 문법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빨간 문항들도 안정감 있게 맞출 정도로 훈련이 되신다면 언매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타 과목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굳이 언매를 해야 하나 싶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실제 수험장에서 빨간 문항을 틀린다면 다 맞은 화작보다 확실히 표점은 낮을 것입니다. 진짜 1구 수능처럼 예외로 국어가 헬로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해는 수학 고득점이 유리한 메타입니다. 속 편하게 화작해서 실수 없이 다 맞고 수학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도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뭐가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온다더라, 1타 강사가 이거 하래더라 라는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예비 문항을 둘 다 풀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고득점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계상 D전멸의 승률이 F전멸의 승률보다 높다고 해서, 혹은 프로가 F전멸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쪽에 익숙한 사람이 반대 전멸을 사용하면 승률만 떨어질 뿐이죠. 지금까지 이수능 국어 영역 선택 과목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카톡으로 선뜻 성적표를 내어주고 연락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험 중독이었습니다.